안녕하세요. VDA 6.3 강사 윤수찬입니다. 오늘 VDA 6.3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IATF 16949에 대해서 앞에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 역사라고 하면은 좀 진부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아주 짧으면서 꼭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음 부분 이렇게 진도를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엑기스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뒤에 화이트보드에 지구를 그려봤습니다. 이때 이쪽이 지금 북미 쪽이죠. 북미에는 GM, 포드, 크라이슬러와 같은 그런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고요. 독일,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에서는 VDA, 그 다음에 이쪽 프랑스에서는 EAQF. 그러니까 97년도 저희들이 IMF 있었을 때요. 그 전까지는 국내 비즈니스를 많이들 했었어요. 그러다가 97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해외 영업부서를 만들어가지고 야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미국 쪽으로 갔습니다. GM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야 당신네들 우리 GM이랑 거래하려면은 Target for Excellence라고 하는 이런 매뉴얼을 공부하고 여기에 맞춘 활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포드를 문을 똑똑 두드려 보니까 Q101이라고 하는 매뉴얼을 주면서 이런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당신네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들한테 인정받아야지 당신네들은 비즈니스가 가능한 거야. 크라이슬러에서는 퀄리티 어셔런스 매뉴얼이라는 걸 저희들한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GM, 포드, 크라이슬러 다 거래하면은 이 세 가지 매뉴얼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하니까 좀 힘에 겹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GM, 포드, 크라이슬러가요 94년도에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QS9000이라는 품질 경영 매뉴얼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GM, 포드, 크라이슬러 거래하는 기업들은 이제 자기네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매뉴얼 이거 안 따라도 이렇게 QS9000이라는 3자 인증만 받아도 기본 어떤 품질 경영에 대한 인식과 역량은 갖췄다고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것이 바로 94년도에 이런 QS9000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속서 몇 가지가 나왔어요. APQP, FMEA, 그 다음에 양산승인 PPAP, 그 다음에 측정 시스템에 대한 분석 MSA. 여러분 게이지 R&R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우리 MSA 알고 계셔야 되겠죠. SPC 통계적 공정관리. 이런 5가지의 부속서들이 이때 탄생이 되면서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비즈니스 하려면은 QS9000 3자 인증 받는 것과 동시에 이런 5가지 코어 툴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실질 활동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3자 인증 기관들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94년도가 됐죠. 이때 이 QS9000 만들어 우리가 딴 한국의 기업이 이제는 한번 독일 쪽과 비즈니스를 해보자 하고 독일 쪽으로 갔더니 독일 쪽은 저 QS9000 저 부분은 미국의 카우보이 이 친구들이 하는 품질 경영 규격이고요. VDA는 또 독일에는 이 QS9000이 아닌 VDA라고 하는 이러한 자동차 산업에 요구되는 규격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VDA를 또 따라야 되겠고, 프랑스에는 EAQF라고 하는 또 이러한 프랑스 지역에 있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규격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QS9000, VDA, EAQF 이렇게 서로 틀린 레저널 규격들, 지역별 이런 규격들을 이 각 자동차 메이커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를 가만히 지켜보던 ISO 그러면은 국제 표준화 기구죠.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 ISO에서 야 카 메이커들 다들 한번 모여보세요. 그래가지고 카 메이커들이 이렇게 모였거든요. 이 카 메이커 모인 우리 집단 이름을 IATF라고 합니다. IATF.
International Automotive Task Force. 이 IATF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 IATF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면 이 ISO에는 이미 엄청나게 많은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 기술 규격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인증을 받는 그러한 상품에서 이제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이 통합된 하나의 인증 규격인 Another TS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ISO에서는 새로운 TS를 하나 만들게 됐고요. 그 코드를 16949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이 99년도에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 자동차 부품 공급사들은요, 이런 QS9000 인증 아니고 VDA 인증이 아니고 EAQF 인증이 아니고요, 바로 ISO/TS16949와 같은 이 글로벌 통합 품질 경영 규격을 이제 인증을 받으면 그래도 기본적인 역량과 기본적인 품질 경영 체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최소 수준으로는 달성이 됐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통합 규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때 이 TS16949 도입이 되면서 우리들은 QS9000 때 만들어졌던 이 5개의 코어 툴들이 그대로 이 TS16949에서도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00년도 우리 이전을 갖다가 프로시저, 절차서 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절차서.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는요, 이런 QS9000 인증을 받으려고 그러면 저 규격에서 요구하는 그 주요 활동들을, 이 활동들을 전부 포함하는 이 documented procedure, 문서화된 규정, 문서화된 절차서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된다가 이 당시에는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3자 인증 기관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documented procedure 있느냐, 문서화된 설비관리 절차서 있느냐, 문서화된 공정관리 절차서 있느냐, 문서화된 신제품 개발 절차서 있느냐, 이런 걸 따졌거든요. 그런데 문서화된 절차서는 많이 만들어 놓고는 정작 실행에서는 약했던 거예요. 제대로 실행을 안 하고 그냥 폼생폼사하고 이랬던 그 상황들이 많이 노출이 돼서요. 2000년도에는 프로세스 베이스로 전부 가게 된 거죠. 이 프로세스. 그래가지고 2000년도 이후에는 이 다큐멘티드 프로시저보다는 이 프로세스들을 파악을 하고요. 프로세스들을. 이 프로세스마다는 KPI, 성과 지표들을 두어가지고 이 성과 지표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행을 더 강조하고 실행의 심사에 어떤 무게중심을 두는 이런 프로세스 베이스의 환경이 구축되게 된 것이 2000년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무슨 심사를 본다 그러면 다큐멘티드 프로시저를 무척 강조하는데 다 옛날 2000년도 이전에 그런 교육을 받았던 그 후유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에는 성과 지표를 중시하는, 실행을 중시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00년도가 꾸역꾸역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TS16949는요, ISO 9001을 100% 포함하고 있었죠. ISO 9001을 100% 포함하면서 알파 추가 요건이 된 것이 바로 이 TS16949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책이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이 ISO 9001이 개정을 또 한번 시도를 하게 됩니다. 가장 최근에 2015년도에 이 ISO 9001이 개정을 하게 됐고요. 이때 하이레벨 스트럭처 구조로 바뀌면서 챕터가 1장부터 10장까지 이런 구조로 바뀌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알파는 1장부터 8장 구조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쪽, 이 TS16949 쪽에서도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쪽이 개정이 되는데 2016년도 10월 달 개정이 되고요. 실제 적용은 2017년도 1월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 이 개정 ISO/TS16949 규격의 개정본 이름을 이때 이 이름을 따가지고 IATF 16949로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IATF 16949 2016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공표가 된 IATF 16949 이 규격이 지금의 자동차 산업의 품질 경영의 기반이 되는 가장 유효본 규격인 셈이죠. 이때 역시 이 APQP, FMEA, PPAP, MSA, SPC 이런 코어 툴들도 함께 같이 아주 스트롱리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는 뭐 여전히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많은 분들은 이 자동차 산업 그러면은 요거 ISO와 IATF 추가 요건만 아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ISO 9001이라고 하는 교본이 있고 여기에 IATF 16949 교본이 있는데요. IATF 16949 이것만 갖고 우리가 자동차의 모든 품질 경영 시스템을 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IATF 16949 요 요구사항 요 ISO 9001에 알파를 시킨 IATF 16949 이 두 가지를 놓고 봤는데 여기서도 부족함이 느껴지는 자동차 메이커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은 또 어떤 걸 만들었냐면 CSR이라고 그래서 이 같이 챕터 1에서 챕터 10장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Customer Specific Requirement 그래가지고 고객 지정 요구사항들을 또 막 만들어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GM을 거래한다 그러면 이놈 ISO 9001, IATF 16949 and GM의 CSR 만약에 여러분들이 FCA를 거래합니다. 그러면 ISO 9001, IATF 16949 그 다음에 FCA의 우리 CSR 만약에 여러분이 포드를 거래합니다. 그러면 ISO 051, IATF 16949 포드의 CSR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BMW를 거래한다. 그러면 당연히 ISO 001, IATF 16949 BMW CSR인데 이 독일 쪽에 요구하는 독일 쪽에 우리 커스터머들은요. 이러한 거를 하는데 여기에 보통 통상적으로 공정감사 나올 때 이분들이 갖고 나오는 것이 바로 VDA 6.3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공정감사에 적용을 시키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 독일 계통의 커스터머들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ISO 001, IATF 16949와 독일 쪽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요구하는 CSR을 근간으로 하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운영해야 되면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이 이렇게 공정감사 때 들고 와서 점검하는 VDA 6.3 체크리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은 같이 공부해 가지고 이 VDA 6.3에 준하는 개발 활동 VDA 6.3에 준하는 우리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 우리 VDA 6.3에 준하는 공정 관리 활동, VDA 6.3에 준하는 고객 우리 관리 활동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해야만 이 독일계 쪽에 이러한 커스터머들과 무리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이 독일 계통의 이런 고객들과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불가피하게 VDA 6.3에 대한 공부를 추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독일 쪽이 아니라 이런 북미, GM이라든지 포드, 그 다음에 이런 FCA 이러한 북미 지역의 자동차 메이커들과 만약에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VDA 6.3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의 별도의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GM 같으면은 BIQS라고 하는 이러한 29가지의 핵심 활동들을 반드시 운영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또 추가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공정 CQI 그래가지고 열처리 공정 CQI9 그 다음에 플레이팅 CQI11 코팅 CQI12 웰딩 CQI15 15 그 다음에 솔더링 CQI17 그 다음에 몰딩 CQI23 그 다음에 캐스팅 CQI27 이런 특수공정들에 대해서는 CQI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자체 공정감사를 요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자동차 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재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IATF 16949 추가 요구사항 요 교재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요것은 개발 활동의 부속서 요 APQP가 되겠고요. 이거는 양산 승인 활동을 규정해 놓은 피팝 매뉴얼. 그다음에 요거는 FMA입니다. FMA. 요 FMA인데 요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요 FMA는 이제 4판인데 9번이 됐고요. 지금은 이 5판인데 이러한 FMA로 바뀌었어요. 빨간 표지가 들어가 있는 거. 이 FMA를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걸 옛날 이 FMA는 미국의 주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AIAG형 FMA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미국과 독일의 FMA 개념을 같이 포함을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미국의 AIAG, 독일의 VDA 이걸 합쳐서 AIAG, VDA, FMA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MSA 부속서고요. 이것이 우리 통계적 공정관리 SPC 부속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책 뭐죠? 네, 이것이 앞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계속하게 될 VDA 6.3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저는 이 VDA 6.3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 가운데 저는 요 코어 툴에 대해서들도 같이 계속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